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과 새롭게 또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특수한 상황들이 있어서 이렇게 제가 노트북으로 다시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과 더욱더 수업에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2차 면역, 그리고 백신의 원리까지 이번에 명확하게 수업을 하고 함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 함께 배울 것은 우리 백신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한번 복습을 2차 방어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해보면서 진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백신을 이렇게 일부 영역의 바이러스나 이런 항원을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을 백신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백신 그거 이제 항원입니다. 항원. 그러면 우리 이제 배웠죠? 어, 얘가 우리 대식세포 그리고 T셀, B셀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항원, 우리 백신으로 투입한 이 항원 물질이 그렇죠. 이 대식세포에 의한 식세포 작용으로 섭취를 하면 나 그걸 먹었다라는 표식을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었습니다. 이 MHC라는 이런 리셉터는 우리가 잘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식을 하면 이게 그렇죠. 이 헬퍼 T셀이 그래서 이 헬퍼 T셀이 얘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헬퍼 T셀이죠. 그래서 보조 T셀 우리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T셀이 그래서 이제 액티베이션이 되면 이런 크게 이제 세 가지 다 이제 여러 가지 세 가지 우리가 이제 다 배웠는데 이 중에서 요 두 번째 것은 잘 안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독성 그 다음에 이게 보조 T 림프고 이 정도만 요건 사실 억제인데 잘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이제 B세포, 이제 B셀로 넘어가면 B셀도 이런 식으로 항원 물질을 인식을 하면 이 항원을 먹었다라는 이런 표식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 B셀도 누구로 인해서 아까 액티베이션 돼서 헬퍼 T셀에 의해서 인식이 돼서 얘가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활성화를 시키는 화학 물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B셀이 활성화되면 뭐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죠? 형질세포가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했어요. 플라스마 셀이 이제 형질세포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메모리 B셀, 기억세포가 만들어지는데 2차 방어는 여기까지죠. 그래서 우리가 1차 방어, 2차 방어까지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새롭게 배우려고 하는 것은 2차 방어까지 이제 끝나게 되면 이제 기억세포가 생겨요. 읽어보세요. 이제 기침이 확 나와서 바이러스에 전염이 되는 겁니다. 코로 들어가고 이게 진짜 요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면 바이러스가 이렇게 이제 침입을 막 하려고 하는데 세포로 그래서 일차적으로 막 침입하려고 하는데 이미 기억세포로 인해서 여기 주변에 뭐가 붙어 있어요? 항체가 엄청나게 붙어 있죠. 이렇게 붙어 있는 항체로 인해서 벌써 기억세포가 이 항원을 인식해서 항체가 엄청나게 빨리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잘 들어가지도 못하고 굉장히 안정되게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재빠르게 보호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 복습은 1차 방어, 우리 1차 방어는 기본적인 우리 몸, 피부, 1차 방어 벽이었습니다. 성벽 같은. 거기다가 염증 반응까지. 그리고 맞습니다. 2차 방어. 2차 방어는 지금까지 배웠던 것처럼 대식세포가 식세포 작용을 해서 항원 먹었다라는 것들을 표식을 빡 내보내면 그 내보낸 표식을 누가 인식한다고 했습니까? 그죠? 이제 T셀이, 특히 헬퍼 T셀이 걔를 인식해서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을 통해서 독성 T 림프구, 독성 T셀이 이제 총 쏘면서 죽이고 이게 세포성 면역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이제 B세포가 또한 헬퍼 T셀로 인해서 활성화가 돼서 배웠죠. 활성화가 돼서 형질세포가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항체가 만들어지는 거. 근데 이거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여기까지가 2차 방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은 놈이
또 들어간다. 그러면 누가 만들어져서? 기억세포가 만들어져서. 기억세포가 이미 만들어진 기억세포가 인식해서 그 기억세포가 재빠르게 많은 항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를 2차 면역이었죠. 그래서 요거 정리를 하면서 또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1차 면역 반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보다시피 다 우리 배웠어요. 그래서 1차 면역은 아까 비림프구에 의해서 형질세포와 여기 보이죠? 그래서 형질세포와 기억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항체가 형성되는데 생성 속도가 빠릅니까? 느립니까? 그죠? 그래서 굉장히 여기서도 이제 보다시피 굉장히 느리다고 얘기했습니다. 생성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리고 항체 생성량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기억세포로 분해하긴 하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느려요. 좀 이따가 또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2차 면역으로 가면 어떻게 보면 똑같은 녀석이 여기서도 이제 나오지만 이 똑같은 녀석이 2차 침입을 한 거죠. 여기서 이제 1차 침입을 했던 녀석이 2차 침입을 또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2차 침입을 하게 되면 이제 드디어 여기서 이제 형질세포. 그래서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를 굉장히 빠르게. 그래서 재빨리.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2차 침입이 되면 똑같은 녀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재빠르게. 근데 비항원 같은 경우는 새로운 항원이기 때문에 또 똑같이 1차 면역 반응만 일어나는 거죠. 이 그래프 정확히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뭘 만드는 겁니까? 그렇죠. 바로 백신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만드는 게 바로 이 백신이에요. 백신. 그래서 지금도 영상도 우리 많이 봤습니다. 우리 백신이 뭐예요? 그렇죠. 이 이제 요번에 두 가지가 있다고 해서 요새 이제 막 연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하게 만든 어떻게 보면 거의 항원 능력이 없는 그런 조각, 실제 바이러스 조각들을 넣어주는 그런 생백신 같은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요새는 이제 유전자 재조합으로 인해서 항원을 이루는 그런 특정 부분을 재조합을 시켜서 그래서 단백질을 만들어서 또 주입을 시켜주는 이런 방식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약해진 항원을 어떻게 한다? 약해진 항원을 주입을 한다. 이해되시죠? 약해진 항원을 주입을 하면 그래서 백신을 접종을 하면 1차 면역 반응이 처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1차 면역 반응이 이해하시죠? 이미 이것에 대한 항체가 생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가 생기게 되는 거? 그렇죠. 기억세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억세포가 만들어지면 실제로 그 병원균이 들어오면 몇 차 면역 반응? 2차 면역 반응. 이해합니까? 우리 헷갈리지 마세요. 1차 방어, 2차 방어는 다 1차 면역에 관한 겁니다. 2차 면역은 새로운 이미 한번 경험했었던 항원이 들어왔을 때 기억세포로 인해서 재빨리.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원리는 기억세포가 무슨 세포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형질세포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답이 있습니다. 형질세포가 기억세포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활성화된 B세포가 기억세포와 형질세포로 만들어지고 형질세포는 항체를 만들지만 형질세포가 기억세포 안 됩니다. 이런 것들 우리 수능에서도 많이 나왔던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고 기억세포는 2차 면역에서 기억세포는 형질세포로 돼서 재빠르게 항체가 만들어지는 거 2차 면역.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금 해나가기 위해서 백신의 여러 가지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종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병원균이 들어가고 있어요. 보이십니까? 병원균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슈 들어가고 있습니다. 100까지 들어갔네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인식을 해서 이게
뭡니까? 선천적 면역. 그래서 1차 방어선이 뚫렸습니다. 그죠? 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며칠 정도 돼야지 이제 뭐가 만들어지냐면 바로 우리 체액성 면역.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이적인 이제 면역이 이제 이때서야 항체들이 만들어져요. 7일 정도 돼야지. 그러니까 느린 거죠. 그때까지 아픈 거죠. 많이 아프죠. 그래서 이제야 이제 안티바디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다음으로 또 넘어가죠. 그런데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똑같은 녀석이 어떻게 보면 들어왔어요. 그렇게 되면 기억세포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재빠르게 항체가 만들어지는 거, 안티바디가 바로 형성되는 거. 그래서 다시 익스포즈 됐을 때. 그래서 이 얘기 되시죠? 그래서 다시. 근데 이번에는 일부러 뭘 맞춰주는 거예요? 백신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면역 반응이 이 백신으로 인해서 이 일부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백신을 해서 근데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아픕니까? 안 아픕니다. 물론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살짝 열이 날 수도 있지만 거의 안 아픕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로 변형균이 들어오면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멀쩡해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그래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차 면역에 대한 그래프는 재빠르게 그리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 항체가 만들어진다는 거 이해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 이제 탐구 활동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탐구 활동 과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백신으로 이렇게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런 힘든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들이 아직도 있다고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이런 메르스 같은 경우도 우리 한참 유행했습니다. 그죠? 기억하시죠? 이 메르스도 아직까지도 백신이 잘 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런 지카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요새 코로나19 한참 백신을 만들기 여러 가지 만들어진다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시고 특히 HIV 얘도 쉽지 않죠. 요새는 물론 치료제가 있다고 하긴 하지만 그리고 말라리아 원충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치료제가 있다고 하긴 하지만 이런 백신으로 굉장히 예방하기가 힘든 병원체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그래서 하나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거 한번 선택을 해서 얘는 왜 이렇게 백신을 만들기 어렵지?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지 그래서 여러분들 다양한 바이러스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관심 있는 바이러스를 하나를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 주에 탐구 과제이자 여러분들 출석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는 바이러스를 정말 좀 심도 깊게 조사를 하셔서 왜 이런 것들은 아직도 백신으로 예방되기 어렵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심도 깊게 한번 공부도 해보시고 정말 관심 있으면 발표도 준비를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가 뭐 많이 좋아졌다고 하긴 하지만 여전히 100명, 200명대, 300명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정말 코앞까지 코로나가 와 있습니다. 아까 기침하는 모습도 봤지만 말을 하는 거, 기침하는 거 이런 걸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쉽게 우리 몸으로 전염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조심하시고요. 건강 조심하시고 집중해서 공부할 때는 정말 집중해서 그래서 오늘 배운 원리들 헷갈리는 오답들 그러니까 오개념들을 가질 수 있는 원리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방어, 2차 방어 요 차이도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되지만 1차 면역, 2차 면역 거기다가 우리 형질세포와 기억세포 그리고 기억세포가 얼마나 재빠르게 항체를 만들어내는지 이런 근본적인 큰 그림을 우리가 이 면역학에서의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개념에 대한 문제들도 수능에서 가끔씩 한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